지금 합의를 하시면 경매까지는 가지 않고 취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매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호가 경쟁을 해서 반드시 아이의 물건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양육비 채권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이제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채권 추심 상담 전화의 거의 한 20-30%가 양육비 상담 전화인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양육비라고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인 됐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시죠. 이게 양육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라고 치면은 1년이면은 720, 5년이면 3,600만 원이죠. 게다가 아이가 성인이 됐다고 하면 미지급된 양육비가 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나 큰 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의 비양육자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 배우자와 아이까지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반면에 양육자들은 아이 키우랴, 일하랴, 집안일 하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양육비 채권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지급된 양육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안 주는 비양육자에게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일방적인 방법은 3가지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혼하실 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집행권을 분명히 법원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소송 이혼이라면 판결문이 있을 것이고, 협의 이혼이라고 하면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 이혼이라고 하면 조정조서에 적혀 있죠. 자, 이때 비양육자가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안 줬다고 하면 무료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행명령이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감치, 과태료, 출국금지, 면허 취소 등 아주 강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죠. 자, 둘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이제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육비 부분만큼 말이죠. 이게 법원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매달 자동이체처럼 비양육자의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보내주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직장 소재지를 정확히 알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방법은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비양육자의 계좌, 전세보증금, 또 차량, 부동산, 유체동산, 주식, 코인 모든 게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이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서 압박도 주고 또 협상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추심인들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 쓰는 방법이죠. 강제집행 단계가. 하지만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고 싶다고 하면 제가 말했던 요 3가지 방법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압박이 가서 변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회수한 양육비 채권들 중 가장 최근 회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아버지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혼 당시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이제 전 배우자는 남편 친구와 재혼을 했고 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 이제 지급을 해야 했지만 2년 동안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저한테까지 사건이 들어왔고 곧바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전업주부이기에 직접 지급 명령같이 쉬운 방법으로도 받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을 곧바로 실시하고 주거래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한 뒤에 이 결정문 2개를 들고 직접 구미까지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대안은 일절하지 않은 채 본인 억울했던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할 때 본인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는 새에 저는 이제 들어주는 척 집안의 유체동산 실익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곧바로 유체동산 집행을 신청했고 정확하게 2주 뒤에 갓난아기의 물품까지 점유권이 인정되는 모든 가전제품과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손에는 집행치하서가 들려 있었죠. 자, 집행하는 현장 당일날 이 집행치하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면 경매까지는 가지 않고 취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매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호가 경쟁을 해서 반드시 아이의 물건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커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아이 정서에도 안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은 뒤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경매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회분 양육비인 600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대리 변제를 받고 나머지 양육비는 매달 30만 원씩 분할 변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제서야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부 채권자분들께서는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애가 이제 성인인데 다 커서 그런데도 지금 와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미지급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또한 비면책 채권이라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은 일부 채권자들 중에서 이제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한 경우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양육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면접 교섭권이 생기고 폭력적인 비양육자에게 연락이 올까봐 겁이 나서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력이나 중독 문제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 교섭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면접 제한이나 접근 금지도 같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제가 비양육자로부터 절대 연락이 올 수 없게끔 민형사상 조치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에게 이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대여 문제가 아니죠. 아이를 혼자 키운 부모님의 눈물과 한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란 자식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돈은 아이에게 쓰였어야 할 돈이었고 아이도 힘든 시간을 버텨낸 대가입니다. 이 채권 추심을 업으로 삼고 여러 채권들을 접하다 보면은 한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판결문을 읽다가 보면은 때로는 인류애가 사라지는 기분도 들죠. 정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생업에 집중하고 있으시면 지저분한 채권 추심은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